네, 안녕하세요. 저르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 정보를 얻고 스스로 판단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취업 정보를 보통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아니면 뭐 형 아니면 뭐 그 어떻게 알게 된 사이를 통해서 그렇게 정보를 많이 얻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아픈 병이 걸렸었다, 아픈 병이 걸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처음에 어떻게 가시나요? 처음부터 대학병원 가나요? 아니죠. 아마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그만 병원부터 뭐 진단서라든지 그런 증명을 진단했다는 그런 증명을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내가 내 몸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병원부터 시작해서 대학병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가거든요. 그 해당되는 의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내 자신의 건강을 진단을 하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적으로 판단을 함으로써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3, 40년, 3, 40년 동안 이제 사회생활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30대이신 분들은 뭐 3, 4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정년이 늘어나고 있고 100세, 120세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단순하게 2, 3년 아니면 4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3, 40년 사회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쪽 길만 방향성이 그것을 한쪽 방향만 찾기로는 많이 어렵죠. 그래서 취업 정보를 지금 현재는 얻기 쉬운 환경이에요. 네. 뭐 공중모, 그다음에 뭐 닥치사, 독치사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 아니면 구글링에서 나오는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3, 40년을 어느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댓글을 통해서 내 인생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증명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유튜브의 댓글도 보면 토익 900 뭐 합격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 주시는 분이 아직도 있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취업 준비를 했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고 지금도 똑같고 아마 내년 아니면 3, 40년 뒤에도 똑같은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때는 취업 정보를 얻기 쉬운 환경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얻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진단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찾아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컨퍼런스에 가라. 여러분들 전산직이고 기술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신기술을 어, 거의 이제 신기술의 그 향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 정보를 여러분들 어떤지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세 번째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네 번째 아니면 내가 어디 교육을 그 정부에서 주관하는 교육들을 내가 들어가서 그 해당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빠져서 거기에서 좋은 정보를 얻고 내가 다양하게 공부를 한다든지 다섯 번째 주어진 길을 가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받아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건데 왜 독치사 닥치사에 가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A 기업 돈 많이 준다. 오케이, 나 거기 가야지. 근데 내가 잘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못하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아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인생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은 여러분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진단을 하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하고 대학교 현재 1, 2학년이신 분은 더 굿이에요. 왜냐하면 뭐 창업도 해보고 아니면 뭐 회사 학교로 잠깐 휴학했다가 내가 이것저것 뭐 장사도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이니까 절대 그런 카페라든지 온라인 이런 데서 그런 나오는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내년에 이제 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 인원이 줄어든다. 인원 감소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독시사, 닥치사나 이런 데 가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죠. 그거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디 그 정부에 대해서 노력하고 뭔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길이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거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어떤 사람이 야 거기 인원 많이 뽑지 않는데 거기 안 된대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 가실 겁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나를 떨어뜨리려는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회일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가는 과정도 정보예요. 내가 이것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네. 저것을 했는데 저게 아니었네. 그 해당되는 알아가는 과정도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어, 무엇을 해야 된다, 딱딱딱딱 맞춰져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뭐 어떤 것을 배울 때 어떤 방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앞에 것을 안다고 해서 뒤에 것을 알 수도 모르고 그다음 뒤에 것을 안다고 해도 앞에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학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세스일 뿐이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전산직이지만 비전공자나 전공자나 그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전공자에 비해서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 extraordinary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증빙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저는 비전공자여서요, 저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공자가 가지고 못하는 그런 장점을 여러분들이 더 특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예로 들면 저희 이제 그 구독자분이 이제 취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네,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는데 그분은 데이터 분석으로 가셨어요. 요새는 뭐 하도 데이터 분석이 많으니까. 그런데 전공자하고 그분은 이제 비전공자였는데 차이를 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존에 경제하고 경영 공부를 문과였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이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이제 표출해 내는데 단순하게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그런 경영적인 기법으로 읽어내는 것을 여러분 이제 그분이 면접장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이 사람은 전공, 이 사람은 비전공 이런 것도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성은 명확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산직에서 내가 어떤 직무를 할 건지는 그거는 명확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는. 나중에서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위해서라는 그 방향성은 딱 맞춰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맞춰져 있으면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 목적지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 맞춰놓고 그냥 엑셀만 밟으면 가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 항상 이제 서두르다 보니까 뭔가 내가 조급하다 보니까 속도만 그냥 냅다 엑셀만 밟고 있겠죠. 그럼 엑셀만 밟고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률적인 그런 취업 준비를 하지 않다고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방향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50대 50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냅다 그냥 로또식으로 그냥 엑셀 밟으면 거기가 길인지 아닌지 빠르게 판단하기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산직에서 NCS 나오는 그런 그 직무들도 약 수백 가지가 돼요. 빅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인프라,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획, 그다음에 빅데이터
연구 뭐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그 직무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직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시하는 게 내 과거 경험을 정리를 하고 내 방향성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3, 40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단순하게 독치사 닥치사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컨퍼런스나 아니면 세미나 이런 데에 가거나 아니면 잡 그런 그 컨설팅 한 데 말고 그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주최하는 그런 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문적인 데 말고 그냥 다 이제 뭐 다 열려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하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으시고 체득화하시고 그런 방법을 찾고 여러분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내 인생을 설계하지 마시고 인터넷도 얻고 오프라인에서도 얻고 지인 통해서도 얻고 지인의 건너 건너 통해서도 얻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이것은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회사에 입사를 운 좋게 입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방향성이 안 잡혀 있으면 또 다시 고민을 할 거예요. 아, 내가 여기가 길이 맞는 것인가? 예, 그렇게 고민을 하면 어, 이제 2, 3년 있다가는 여러분들이 이거 이 길은 아닌데라고 판단이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터닝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터닝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2, 3년이나 아니면 5년이나 시간 동안에 그 해당되는 다른 내가 맞지 않는 직무를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응하고 진행했던 것들이 아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3, 40년 그냥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겠죠. 아, 그때 나 이거 한번 해볼 걸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성 자체를 좀 잘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어, 언제든지 질문 사항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댓글 답변 드릴 거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 재수했던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재수했던 친구도 지금 죽었습니까? 아, 지금 너무 그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살아 있잖아요. 삼수한 친구도 살아 있어요. 지금 뭐 합니까? 치킨 시켜 먹고 있어요.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취업이 2, 3년 늦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도 재수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사이즈가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재수했다고 하면 그때 인생이 한 번 망한 것 같이 느꼈겠죠. 그런데 살아오니까 뭐 그렇게 뭐 치킨 먹는데 아무런 의미가 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취업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명확하되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